KKMD 701화 러시아 군사 전문지 탑 우어 번역. 베트남 K9 도입 소식에 술렁거리는 러시아 네티즌들. 짜증난다 대 세계 최고의 자주포다. 2024년 4월 25일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 만능론 GF는 베트남 국방부 K9 자주포 조달 의향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들은 한국 K9 자주포의 성공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K9 베트남 수출 관련 항공 만능론 GF 기사를 번역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기사가 뜨는 바람에 잠시 뒤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번 K9 베트남 수출 사건에 대해 해외 언론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을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구글링으로 검색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영문판 군사 전문지 탑 우어를 찾게 되었는데요. 2024년 4월 29일에 베트남 K9 도입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는 러시아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놓았고요. 먼저 2024년 4월 29일 탑 우어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우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K9 썬더 자주포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K9 썬더를 이미 구매했고, 일부 국가들은 앞으로 K9 썬더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K9 썬더를 실전 배치할 다음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국방부는 공화국 인민군 육군을 위해 한국산 155mm 52 구경장 K9 썬더 자주포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어느 정도 숫자의 K9 썬더를 구매할 예정인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실질적인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방부 차관 호앙수원 찌에는 2024년 4월 2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제11차 한국 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베트남 정부가 K9 썬더 자주포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국군에 통보하여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음은 한국군 측이 발표한 성명 내용이다. 호앙수원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한국형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찌엔 국방부 차관은 K9 썬더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 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K9 썬더의 전투 중량은 47톤이며 항속거리는 480km,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강력한 10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K9 썬더는 52 구경장 155mm 주포로 무장하고 있으며 분당 발사 속도는 무려 15발에 이른다. 개량형 K9A2 버전에서도 분당 최고 발사 속도는 9발에서 10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발 예정인 K9A3 버전에서도 분당 최고 발사 속도는 10발에서 12발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분당 15발이라는 러시아 매체 탑우어의 기사 내용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탑승 승무원 숫자도 K9A2 버전부터는 5명이 아닌 3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계 군사 전문지 탑우어가 2024년 4월 29일에 게재한 기사 Vietnam has decided to purchase a batch of South Korean K9 Thunder self-propelled howitzers. 베트남이 대한민국 K9 썬더 자주포 다수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제인즈도 해당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인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이 원하는 K9 자주포 구매 숫자는 무려 108문 정도 됩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베트남이 구매하는 K9 자주포는 잠재적 적성국가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쪽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과 베트남은 1979년 2월 17일부터 동년 3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으며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베트남 K9 썬더 구매에 관한 중국 쪽 반응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러시아 쪽 반응부터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이 확연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9 썬더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폴란드 K9 썬더 자주포가 결국 누구를 향해 불을 뿜겠느냐며 짜증난다는 반응과 K9 썬더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 중 하나이며 한국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 또한 세계 최상위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역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십 대의 자주포를 구매하려 한다니 옛날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악몽이다. 사회적 이념과 일반적 실용주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러시아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왔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승전에 따른 전리품으로 우리 러시아는 기술적 혁신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베트남이 군사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달리 없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과는 매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들은 모두 낡아 빠진 것들 뿐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이여, 우리 러시아를 용서해달라. 탑5의 기사는 러시아어를 영어로 기계 번역했는지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했는데요. 사실 한때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나라들, 예를 들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이미 엄밀한 의미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일당 독재 내지는 1인 독재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댓글을 달아놓은 러시아 네티즌은 러시아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게 자주포를 팔아주지 못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네티즌의 논리대로라면 베트남이 도입하고 싶어하는 K9 자주포를 만드는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 K9 자주포가 제공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는 실로 광대하기 이를 데 없다. 폴란드, 인도, 에스토니아, 이집트, 핀란드 그리고 터키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대표적 나라들이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200문 이상의 K9 썬더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이 특히 짜증난다. 그 200문의 K9 자주포들이 어디를 향해 불을 뿜을지 뻔하지 않은가? 폴란드의 K9 PL들의 포문은 당연히 숙적 러시아를 향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북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K9 썬더가 잘 팔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폴란드 육군으로부터 수주받은 대규모 K9 생산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언제쯤 한국인들이 K9 썬더를 베트남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은 빠른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그들은 최근 K9 생산 라인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또 다른 생산 라인 역시 추가될 계획이다. 당신은 한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한국 공장은 러시아 공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한국의 자주포는 훌륭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자주포들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 자주포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 아처가 흥미롭다. 모두가 잊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첫째, 러시아는 이제 무기 수출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스스로가 더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기후 및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베트남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적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어째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후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두 곳은 기후가 전혀 다르다. 이 댓글을 단 러시아 네티즌은 아마도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기후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계절을 지닌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극한의 더위와 추위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고온다습한 대한민국의 여름철은 동남아 국가 베트남의 기후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덥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처럼 추운 나라에서도 K9 썬더는 아무 문제 없이 운용되고 있고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